속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한국에 보답하는 나라 우리 영토 일부를 한국 정부에 매각할 것.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자국 영토의 일부를 한국 정부에 판매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전 세계 외신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역사상 최대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1999년 한국이 IMF의 구제 금융을 요청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요. 아르헨티나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건 IMF의 도움을 요청할 바에야 한국의 아르헨티나 국토의 일부를 판매한 돈으로 국가를 재건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에 외신들은 아르헨티나가 국토의 일부를 한국에 매각하려 한다. 이로써 한국의 영토가 늘어날 예정이다. 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10만 266km1로 세계 109위의 작은 면적을 가진 한국이 남미 지역에 추가로 새로운 영토가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풍부한 자원으로 자원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어 주요 외신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4가지 국가 유형이 있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그리고 일본과 아르헨티나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이먼 쿠준의 추천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0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부국으로 불렸습니다. 비옥한 초원 판파스에서 나는 농축산물을 수출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는데요. 한국의 일제 식민지 초기인 1913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지하철이 다녔습니다. 1860년도에서 1900년 초까지 40년 동안 아르헨티나는 년간 6%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적의 국가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의 구제 금융을 요청하였습니다. 1997년 한국이 국가파산 위기에 내몰리며 IMF의 도움을 받은 때와 마찬가지 상황인 것입니다. 2020년 아르헨티나는 마이너스 10%에 달하는 충격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지금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국민 10명 중 1명이 실업자에 국민 10명 중 4명이 무려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르헨티나 정부는 연금과 월급을 2배로 올려버렸고 모든 학생에게 최신 모델의 넷북을 무상으로 지급했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현재 50%의 물가 상승률을 매달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고 일어나 보니 만원이던 쌀 1kg 가격이 15,000원이 되었고 1년 뒤 쌀 1kg 가격이 60만원에 육박한다는 뜻입니다. 살인적인 물가죠. 한때 100만% 물가 상승률을 경험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휴지보다 싼 화폐를 휴지 대신 사용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이번에는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와 455억 달러 규모의 채무 제조 조항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83년 이래 아르헨티나는 IMF로부터 여러 차례 구제 금융을 받았고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아르헨티나 국민들과 심지어 정치인들마저 들고 일어났는데요. 시위에 참여한 좌파 노동자 전선 소속 미리암 브레그만 하원 의원은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역사를 기억하여야 한다. 며 1983년 이후 IMF와의 모든 합의는 구조조정과 초인플레이션 엄청난 사회위기로 이어졌다. 라고 AFP 통신에 말했습니다. 9일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 대통령궁 인근에서 수천 명이 IMF 반대, IMF와의 합의 반대 등을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좌파 정당과 노동조합, 시민, 학생단체까지 시위에 대거 동참했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노동자단체 대표인 셀레스테 피에로는 AP통신에 지금 40% 국민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 추가 구조조정은 더 많은 가정을 빈곤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IMF와 합의는
우리가 오랜 시간 겪고 있는 고통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IMF와 결별하는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와 IMF는 다음 상환기일인 3월 22일 전에 합의한 세부안을 확정해 아르헨티나 의회와 IMF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대규모 반발 시위가 점점 확대되면서 IMF 가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IMF에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아르헨티나 국토 일부를 한국에 판매하자는 것입니다. 한국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가 주변국도 아닌 미국도 아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바로 한국의 자국의 땅을 판다는 것은 너무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요. 더 놀라운 점은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자신들의 땅을 한국에 매각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78년 한국은 아르헨티나에 210만 달러를 주고 여의도 면적의 79배에 달하는 땅을 매입했습니다. 관리 주체인 한국국제협력단 그리고 코이카와 현지인들이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해당 마을에 가보면 이렇게 깜포코리아라는 구획도가 사방에 걸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는 깜포코리아어로 널리 알려진 한국 국유지 농장 명은 야따마우카입니다. 인디오 말로 옛 마을이란 뜻입니다. 잡목과 수풀이 우거진 땅에 곳곳에는 선인장이 자라고 있습니다. 국유지 관리인이 현지인들의 침범을 막기 위한 경계 말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했습니다. 경계 말뚝의 총길이가 100km, 설치에 만도 2년이 걸렸습니다. 경계 말뚝만으로도 땅의 면적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영농이민을 위해 이 땅을 매입한 때는 1978년 그간 관리인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관리인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다고 현직 관리인이 전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지만 이 땅은 개발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지구 반대편에 방치된 한국 땅.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 전까지만 해도 40년 넘게 방치되다 보니 아르헨티나 동포들에게는 이 땅이 매각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땅을 관리하기도 쉽지 않는데 다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메마른 땅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개발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죠.